일단 대표 입장에서 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거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비트코인, 스타트업, 그다음 뭐 인생의 지하, 제가 말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모셨습니다.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시는 분은 주식회사 레디블룸의 대표님이신 박규민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규민입니다. 너도 박수 쳐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레디블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보면서. 그렇죠. 카메라 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기 있는 하루를 전하는 레디블룸입니다. 레디블룸은 고단백 저당을 원칙으로 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의 컨셉이 생기예요. 근데 그 생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고, 건강함의 기준을 고단백 저당으로 잡아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백 저당의 장점이 뭔가요? 한국 여성분들의 식습관을 분석을 해본 결과 41% 정도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세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근력 증가에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단백질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을 억지로 먹을 필요 없이 일상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계속 광고 시간입니다. 참, 오늘 제가 광고의 대가로 받는 것은 요 세 가지 하나씩 하고 이거 두 개. 네, 저희 귀여운 스티커. 네. 스티커, 네. 직원들에게 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따라서 커피 마시라고 하는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그쵸?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오늘 커피도 그렇지만 원래 이제 시그니처를 먹어봤었는데 네네. 별로 이게 단백질 특화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꼈던 게 그냥 일반적인 시리얼처럼 맛있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백질 특화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린 맛이라든지 텁텁한 맛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그걸 잡으려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했고, 굽는 온도라든지 들어가는 성분들 이런 것들 다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 단백질이 엄청 들어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한 끼에 최대 15g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놀라만 섭취했을 때의 15g인 거고, 우유나 뭐 요거트나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 거의 닭가슴살 한 팩 정도의 단백질, 21g 정도를 섭취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단백질의 함량이 그만큼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흡수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오늘 내가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우유랑 이걸 먹어도 대체가 되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 운동하시는 분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 거 식물성,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뭐 우유라든지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면 좀 더 적절하게 섭취가 가능하시고, 이제 닭가슴살 한 팩의 분량의 단백질인데 이게 흡수율이 똑같냐라고 네. 얘기를 하신다면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히려 닭가슴살 퍽퍽해서 못 드시고 비려서 막 맨날 되게 힘들게 섭취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저희는 그냥 후루룩 맛있게 한 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서는 저희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몸을 아주 빡세게 만들 때 빼고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쭉 드셔도 충분히 네, 먹을 수 충분히 있는. 제가 왜 자꾸 운동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 고단백 저당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걸 하는 분들은 운동하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게 더 여성분들의 이제 포커스 돼 있는데 네. 사실은 포텐셜이 더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저는 고단백 저당이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만 챙겨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러한 식습관은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을 간편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의 메인 타겟입니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나 더 먹고 싶어졌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근데 듣고 나니까 훨씬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 피디님 다 설득되셨나요? 네. 사러 가려고. 하여튼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본인이 이제 이 그래놀라를 다 넣어가지고 본인이 다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6, 7개월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놀라가 아니었고 간편하게 먹는 오트밀 믹스를 맞아, 만들었었어요. 맞아. 과일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걸 다 따로 넣어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굉장히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한 번에 그냥 우유만 붓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해서 이제 제가 공유 주방에서 진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넣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만들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업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처음에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었어요. 견과류도 막 종류별로 엄청 많이 넣고 막 동별건조 과일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도 반응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아 이거를 계속 가져가기는 힘들겠다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 제품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 저는 원래 식품 MD로 일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건강관리라든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무설탕 챌린지 이런 것도 제가 몸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 뭔가 내가 남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MD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식품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라든지 마케팅에 이렇게 쌓여있는 광고 심한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순수한 마음에 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순수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고생을 네. 좀 하셨겠어요? 아 이거는 수시타산에 안 맞다. 네. 곧 망하겠다. 네, 곧 다시 망하겠다. MD를 해야 될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 아, 빠르게 이제 전화를 해서 근데 사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업을 할 때는 네. 제 주변의 스타트업 분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아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하고 나서 아 근데 나와도 될까 말아도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셉 딱 잡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저와는 컨셉이 달랐어요. HMR 제품들, 그러니까 레트로 제품들을 주로 만들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랑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회사를 가서 뭔가 그런 건강식품을 만들자니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아 그냥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이런 걸 시작하기 두려워지기 전에 그냥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시작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더 네. 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있죠. 혹시 집이 부자인가요? 아 아닙니다. 집은 전혀 부자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던 자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사실 부모님한테도 제가 퇴사했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아. 저희 아빠가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어서 그래서 얘기를 못 드리고 6개월이나 뭐 이렇게 1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근데 매출 좀 일어나고 나서 아, 그쵸. 그쵸. 네.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조달하고 나서 이제 밥을 사드리면서 그래서 공유 주방에서 그냥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진짜 린하게 린 린하게. 스타터 참 여기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아주 이제 작은 돈과 작은 컨셉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그냥 몸으로 그냥 갈아 넣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갈아 넣어서 저희가 패키지 이런 것도 제가 디자인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PPT로 만들어서 막 아, 네. 디자인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린하게. 아니죠? 지금은 저희 멋진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네. 만들어주셨고 직원도 생기셨다고. 네. 그 직원 뽑으실 때 네. 어떤 용기를 가지고 뽑으신 거예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혼자서 해왔었고 더 이제 성장을 하려면 분업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업무들을 더 잘 맡아주실 분들이 필요했어요. 특히나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나 뭐 이런 기획 부분들 그런 쪽으로 이제 직원분들 뽑아서 저는 오히려 영업이라든지 사업 확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직원도 월급 줄 만큼의 매출은 생겼다 이거죠? 아 이제 월급도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네.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네. 정부 사업에 대한 홍보는 중요한 거니까 쫑 PD님 잘 찾아서 링크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제도로 저희가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대표 입장에서 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거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내년 플래닝 워크숍을 했었는데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고 있죠. 왜냐면 네. 이제 직원이 생기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직원이 생기고 나서 고민이 생긴 게 있나요? 일단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랑 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보통 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를 다니게 되면 사수가 있고 좀 앞에서 리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헤쳐나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피드백을 주고 많이 알려준다곤 하지만 저도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못 챙겨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 맞아요. 뭐 저희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쏘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송무보조를 해주시는 직원들이 계신데 비슷한 고민을 하긴 해요. 이제 어쏘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다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뭐 김현장이 아니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야 서로 만족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은 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이 비교적 다양하고 대표가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를 하자면 변호사 일은 새로운 분야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는 걸 계속 도제식으로 익히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나 컨셉을 갖추면은 독립도 할 수 있겠다 라든지 맞아요. 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 더 이제 뛰어나지고 기법이든 뭐 아이디어든 이런 게 맞아요. 높아지면은 몸값도 올라가고 안 맞춰주면 이직하면 되지. 함께 해주세요. 그 균형 사이에 직원들과 이제 대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 생기고 나서 뭐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인센티브나 인센티브? 뭐 아니면 스톡옵션 관련된 거? 지금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뭐 영업이익의 얼마 일부를 이제 준다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인센티브나 스톡옵션으로 가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동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도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나와 동업을 할 만한 아이인가? 그런 컨셉으로 저는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특히 스톡옵션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상장을 안 하면 다 그냥 뭐 예. 왜냐면 비상장 회사들은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IPO를 목표로, 그러니까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회사에 한 배 탔다는 컨셉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스톡옵션은 법적으로는 스톡옵션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요. 2년 안에는 법적으로 안 돼요, 스톡옵션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스톡옵션은 보통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요. 신주를 발행하면 원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바로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식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2년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을 다니지 않으면 못 받는다. 다만 이제 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기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청구권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 같은 걸로 내보냈는데 스톡옵션을 나중에 행사를 했다는 얘기 실제로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위험이 있어요. 혹시 그분이 이제 안 맞아서 퇴사를 하시게 될 때는 퇴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이제 스톡옵션에 관한 것도 이제 포기서를 받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스톡옵션이 있다면 사실 열심히 다녀서 스톡옵션을 받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자기가 너무나 이제 부당한 이유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스톡옵션을 가지고 좀 더 협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나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이유로든 책임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하면 뒤에 가서 그냥 스톡옵션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걸로 저는 소송까지 하시라는 얘기는 보통 안 하고 협상을 해보시고 좀 더 협의가 되는 상태로 이제 나가시는 게 항상 헤어지는 건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엔 뭐가 궁금하신가요? 뭐 이제 회사 운영과 관련된. 근데 회사 운영이 뭐 전반적으로는 직원 관리가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IP, Intellectual Property 메일로 보내주셨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잖아요. 뭐 배합 비율이라든지 배합 내용이라든지 이게 이제 거의 핵심에 가까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게 제일 좋겠냐라는 게 사실 고민이 될 거예요. 네네. 주로 이런 IP를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의 방법과 영업비밀의 방법이 사실 나눠지는 거예요. 특허라는 거는 이게 내 거야, 내 기술이야 라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하면서 이거 내 기술인 거를 국가에서도 인정했으니까 이거 따라 하지 마 라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영업비밀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지고 있고 요거를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어. 이 두 가지 컨셉이에요. 그래서 특허에 관련된 거는 특허법에서 관리를 하고요. 영업비밀에 관련된 거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없지만 저는 요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특허라는 거는 공개를 일단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특허가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자세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거를 과연 우리가 특허법 위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법적이든 뭐든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저는 아니시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되고 그리고 영업비밀의 내용도 계속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특허는 한번 등록을 하면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특허를 낼 수는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쪽이 좋을 것 같고 영업비밀은 이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라는 게 큰 개념으로 보면은 우선 영업비밀로서의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표지라는 건 뭐냐면 대외비도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영업비밀이라는 거를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누구누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저랑 제조사. 그쵸? 네. 둘밖에 없죠. 네네. 제조사랑은 NDA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영업 비밀을 우리 직원이든 제3자든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 같은 거를 만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규칙으로 정해놓고, 실제로 그거대로 시행을 하고,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영업 비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비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커피 내리는 기술을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로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이 뭐 USB 하나 꽂으면 사실 다 나오잖아요, 정보는. USB 꽂아서 이제 갖고 가서 딴 데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백킨 쪽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USB 꽂아가지고 가져갔을 때 영업비밀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그래서 네가 관리를 하긴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USB만 꽂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과연 영업비밀이냐? 잘 인정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IoT를 제대로 하시는 회사들은 다 보안 시스템이 있고요. USB를 못 꽂는 데도 있고 아예 꽂아도 그게 기록이 다 남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접속할 때 이제 특별한 권한 같은 것도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공지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까지 정도는 만들어줘야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엄청 작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음식점 주인들이 레시피 관리하듯이 하셔야죠.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지켜야 비밀인 거지 그걸 누군가 빼갈 수 있게 놔두면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관리하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절차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이제 보안 서약 같은 것도 받아 놓고 비밀을 볼 때마다 보안 서약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면 안 그렇겠지만 정말 너무 급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서약을 다 받고 하면 그래도 좀 낫죠. 저희가 그리고 또 레시피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캐릭터라든지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네.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슈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우선은 상표로 관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디자인권 같은 걸로 이제 법에서 정한 권리들로 관리하는 게 쉽습니다. 요즘엔 저작권도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저작권을 등록하면은 또 나름대로 그게 이제 우리의 저작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권리들은 전부 영업의 자유하고 이제 그 맞닿아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캐릭터가 아주 이제 네. 예쁘게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지만 과연 이 캐릭터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냐? 그건 자신 없죠. 자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면 우리 뒤에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난 너희 걸 보고 베낀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 많이 쓰이는 기술이야. 많이 쓰이는 컨셉이야. 라고 해버리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거 이제 등록하는 제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라는 게 대표님이 고민해서 이런 제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
컨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그 정답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컨셉에는 그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들은 남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자기의 브랜드를 계속 공고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더 세련되게 만들고 상표나 디자인이나 등록해가지고 일단 보호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뭐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 받아서 뭐 하냐면 이제 공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마케팅비예요. 근데 마케팅비라는 게 그냥 광고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브랜드 만들고 컨셉 만들고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을 쏟아붓는, 고객들의 머릿속에다가 얼마나 깊이 새겨 넣느냐라는 게 사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네.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일단 그렇게 뭐 특허에 관련된 그런 얘기 좀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래놀라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저희는 고단백 저당을 컨셉으로 계속 식품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확장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해봐요. 제가 삐 처리해드릴게요. 저희 던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해외에는 되게 종합 단백질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퀘스트라든지 베어벨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단백질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은 단백질 제품에 대한 다양성이 없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 생기는 편이지만 그게 고단백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패키지 다 먹어야 달걀 2개 정도 막 섭취 가능하고, 근데 그거를 되게 광고를 엄청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카테고리를 늘려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는 게 1차 맞아요. 목표입니다. 그 대표님 글에 보니까 누가 이 기술을 100억에 사겠다는 말을 하셨다면서요? 네, 되게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사기인 것 같아서. 네, 제가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정도로 받을 네.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찾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대표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힘을 내려면 돈을 버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돈이야 뭐 지금 100억에 팔면 되지. 갑자기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진심이 보였네. 맞는 것 같아요. 매출이 오른다고 그것만 기쁨이 되지는 않고, 회사 안에서 이제 뭐 성장하는 거라든지 고객들 반응이라든지 아침 잘 안 챙겨 먹다가 되게 챙겨 먹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 듣는 게 전 더 기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먹을 테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뵀을 때 우선 나이도 어리시고 몇 년생이시죠? 94년생입니다. 94년생이시면 아직도 돈 벌 날이 많네요. 더 어릴 때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대부분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회사원들 보시면 다 마음속에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준비되면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40이 돼도 준비가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개업을 고민하는 변호사님들 이대로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시작을 하든 제가 생각한 거와 실제로 사업하는 건 너무 달라서 빨리 부딪혀보고 빨리 배우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시작하시려면 빠르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훨씬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결국에 회사가 주는 보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충성심일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사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고객의 사정만 신경 쓰면 되고, 고객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내가 왜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네. 혹시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드시는가요? 저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이유지. 아이유지. 이거 편집해주세요. 오늘 이제 레디블룸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는 곳인지 그건 이제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신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방송하고 싶어 했던 컨셉에 잘 맞으셔가지고 모셨는데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 방송을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감사드리고 네,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남편한 세상에 대담자가 대한. 필요할 때 네. 한번 또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